정말 월 매출 4천까지 했냐고요? 네, 맞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폐업을 했다고요? 네, 제 얘기입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많은 카페를 운영하시고 또 운영하셨던 사장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카페가 많이 버는 것 같아도 남는 게 별로 없고 또 정말 편안하고 좋아 보이지만 운영이 정말 어렵다는 걸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3년간 카페를 운영할 때는 깨닫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폐업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준비할 때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운영할 때도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못 보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카페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나는 것들이 아주 많지만 큼지막하게 3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방법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어쩌면 당장 카페를 차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재미없는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그때는 막 의욕이 불타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이 막 눈앞에 너무 많이 펼쳐져 있거든요. 사업자를 어디서 내야 되지? 위생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지? 머신은 뭘 사야 되지? 원두는 뭘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텐데요. 이런 것들은 유튜브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은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한번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페를 오픈한 건 2021년 6월이었습니다. 한창 코로나였을 때죠. 그런데 3개월 만에 월 매출 4천만 원까지 만들어내고 하루 매출 320만 원까지 만들어서 포스기를 보여드리면서 영상까지도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 6월까지 3년간 운영을 했는데요. 연매출로는 많게는 3억, 적게는 2억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카페를 폐업한 이유와 그 가운데서 깨달은 이야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오픈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운영까지 생각해야 한다. 그 이후에 엑시트까지 생각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메뉴보다는 서비스이다 라는 거고요. 3번째는 커피를 한다가 아니라 사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카페를 창업까지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창업은 시작입니다. 창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마치 결혼을 준비할 때 결혼식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준비해야 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남아있는 시간과 인생의 여정들을 함께 보내야 될 배우자를 만나는 거고 또 함께 우리가 어떤 삶을 행복으로 채워나가야 될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즐거움으로 채워나가야 될까 생각하는 것처럼 카페를 창업하는 것도 당장 어떻게든 가게 오픈만 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정말 너무 위험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카페를 운영할 건지 또 이후에 어떻게 엑시트 할 건지까지 생각을 해야 완전히 전략과 입지까지 메뉴와 인테리어까지도 달라져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화해야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거기 때문에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죠. 자, 언제나 시작은 고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매장에 어떤 분들이 오기를 원하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됩니다. 자,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요소별로 나눠보면요. 맛, 위치, 접근성, 특별한 경험, 가격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 조합에 따라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달라질 텐데요. 뭐 맛과 분위기나 특별한 경험 같은 것들을 원하는 분들은 주말에 연인들의 데이트나 이럴 때겠죠. 그리고 가격과 위치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은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바쁜 회사원들 또 그리고 나 혼자 카페에 가서 공부하려고 할 때 이럴 때는 위치나 가격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또 그리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거나 비즈니스 미팅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접근성 그리고 분위기 같은 것들을 보게 되겠죠. 위에 예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상황에서 누가 방문하냐에 따라서 요소의 특성들을 정해야 할 겁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께서 아직 입지 선정 전이라면 타겟에 따라서 입지를 잡을 수도 있겠죠. 빠르게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직장인과 학생을 타겟으로 두고 유동인구가 많고 테이크아웃이 편리한 곳 그런 곳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와 권리금은 조금 높더라도 회전율을 많이 낼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될 거고 이럴 경우 인테리어나 가구에는 큰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반면 연인들의 주말 데이트라든지 가족 단위 고객의 주말 나들이를 노린다면 주차가 편한 곳으로 해야 하고 특별한 메뉴나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와 가구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많은 인원이 오게 하는 것보다는
인원당 오셨을 때 객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베이커류나 디저트, 또 브런치류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거고요. 클래스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준비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나의 사업이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를 시작부터 생각해보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매장을 잘 운영해서 하나의 매장을 잘 돌려서 수익을 낼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프랜차이즈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빠르게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양도하여 수익을 극대화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준비 단계에서부터 입지를 내가 어디로 할 거지, 또 판매를 한다면 판매는 시점은 언제로 할 거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낼 수 있는 시간당의 수익은 정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의 방법들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고 지나갔는데 사실 하나하나 따로 말씀드려도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의 내용들은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하나하나 잘근잘근 씹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영상이 나올 때 빨리빨리 보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메뉴보다 서비스라는 겁니다. 이건 저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다기보다 저희의 성공 요인은 뭐였지? 하고 돌아보면서 분석해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카페 창업 관련해서 많은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댓글에 많은 분들이 써주시고 많이 공감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바리스타를 뽑을 때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커피를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 거다라는 걸 꼭 강조했었어요. 이런 표현이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가끔 커피 꼰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손님들이 정말 더운 여름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 매장 어떻게든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빨리빨리 주문하신 음료와 메뉴를 준비해드리고 정말 웃으면서 한 잔 이렇게 드렸을 때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손님들이 좋은 기억을 가지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그람수 맞추고 시간 맞추고 뭐 하느라고 손님들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된다라면, 또 그렇게 퉁명스럽게 툭 이렇게 음료를 줬다라면 아무리 맛있는 커피를 대접했다 할지라도 손님들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음료나 메뉴를 대충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전달하느냐보다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손님으로 어떤 매장들에 갈 때라도 느끼는 건데요. 불친절한 태도는 쿨한 게 아닙니다. 역합니다. 물론 과잉 친절도 부담될 수 있지만 불친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메뉴의 개발과 완성도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서비스가 항상 우선시 돼야 하고, 이 점은 카페를 운영하는 대표님들도 직원들도 필수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님이 들어올 때, 그리고 또 나갈 때, 또 메뉴가 나왔을 때 큰 소리로 인사하고 말씀드리고 웃는 모습으로 미소와 함께 전달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님이 들어올 때 나갈 때 큰 소리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또 더운 여름에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웃으면서 건네는 바리스타의 모습, 그리고 또 대기 중인 상태에도 바에서 핸드폰 보면서 바리스타끼리 떠드는 모습보다는 재료를 준비하고 바를 닦고 정돈하고 체크하고 하는 모습은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매장의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손님이 다시 오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파나마 게이샤 원두보다 라마르 좋고 머신보다 중요한 것은 바리스타의 미소이다. 그래서 제품보다는 서비스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커피를 한다가 아니라 사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카페나 이런 여러 가지 창업 컨설팅들을 해드리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내용이에요. 저도 카페도 운영을 했지만 인테리어 가구를 1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은 카페를 컨설팅 해드리기도 했고 인테리어도 해드렸고 가구도 잡아드리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서 또 자신도 있었기 때문에 직접 카페를 오픈하고 운영을 했던 거예요. 저는 2006년부터 창업을 해서 지금 2024년이니까 현재 18년 정도 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카페 경영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커피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다, 그것도 뭐 학원에서 그냥 커피에 대해서 조금 배운 거, 자격증을 좀 딴 거, 이 정도의 지식만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분들 중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나 직원으로서의 경험도 전혀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론과 지식만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오픈하는 것보다는 좀 이론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경험 같은 것들을 해보시고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론이 있는 것 정도도 아니고 심지어 그냥 내가 그냥 카페 가는 걸 좋아해 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요즘 카페 잘 된다면서 라는 정도의 이해도만 가지고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놀랍게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말리고 싶습니다. 정말 커피를 잘 알고 내가 이론과 경험이 다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것이 창업이고 사업인데, 단순히 이론만 있거나 흥미만 있는 상태에서는 창업을 한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커피를 아주 잘 알고 카페도 여러 군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도 오랫동안 해왔고 경험도 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로서 개인 카페부터 프랜차이즈까지, 그리고 소형 카페여서 혼자 막 이것저것 다 해야 되고 발주하고 메뉴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데부터 분류가 착착착 돼 있어서 뭐 베이커리는 누가, 커피는 누가, 응대는 누가, 계산은 누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카페까지 다 경험하신 분들이 해도 어려운 게 사실은 카페이고 창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바 안에서 커피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창업을 한다는 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오픈만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들 미리 고민해보고 경험해보고 연구해보고 해야 될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건 무슨 물건 샀다가 반품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잘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커피 맛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원두랑 기계 세팅을 잘한다면 기본 이상은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정말 미묘한 한 끗 차이는 바리스타의 손에서 나오는 거겠지만요. 하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커피만 하고 싶다면 카페를 차리는 것보다 바리스타로서 살아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카페를 창업하고 오픈을 한다는 건 창업을 한다는 거죠. 손님을 맞이해야 되고 음료와 메뉴를 낸다는 것 외에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요, 가게를 위한 마케팅도 해야 하고요,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인사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즌별로 인테리어도 바꾸고 분위기도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손님들은 오지 않게 되고 가게는 점점 매출이 줄어들다가 죽은 매장이 돼버릴 수 있어요. 또 많은 걸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대표인 내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카페냐 아니냐보다는 창업이냐 아니냐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메뉴가 커피일 수도 있고 베이커리일 수도 있고 주점일 수도 있고 식당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이냐 아니냐라는 걸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돌봐야 되는 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과 각오가 있는 분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커피만 좋아한다면 바리스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카페를 창업할 거라면 바리스타가 아니라 사장이, 대표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인드셋을 바꾸고 제대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통계를 보면 전국에 카페가 83,00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개인 카페가 7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국내 커피 시장이 5조가 넘고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커피 시장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이 너무 포화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시장이 계속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시장이다, 나쁜 시장이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레드오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레드오션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경쟁자가 치열하게 많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그런 바다다. 그래서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경쟁자가 많다는 건 그 바다에 그만큼 물고기가 많다는 거지 않겠어요? 아무도 없는 바다에서 블루오션이야 하고 그물을 내리지만 물고기 한 마리 없다라면 그것도 좋은 시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은 시장이지만 이 안에서 나만의 뾰족한 무기를 만들고 싸운다라면 여전히 카페 시장은 재미있고 매력 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유튜브에 카페 창업을 검색해보면요, 빨리 해라, 당장 해라, 직장인 때보다 월급 4배 벌었다, 떼돈 번다, 이런 영상이 반이고요. 절대 하지 말아라, 무조건 실패합니다, 목숨 걸고 말립니다, 이런 영상도 반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무기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 먹었으면 되도록 잘 준비해서 하시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돌아보면요, 해보고 후회하는 게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단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실패하고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이 분명히 다음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고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발전을 바라겠습니까? 도전하십시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도움이 되었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메일이나 혹은 댓글로 궁금한 것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제가 다음 영상으로도 만들 건데요. 그 영상들을 계속 보시려면, 답변을 들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카페 운영할 때 꼭 참고해야 되는 가구 배치 방법을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능력과 실력을 잘 갖고 닦아서 잘 준비하셔서 모두 돈 많이 버시는 창업가, 사업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